과천여자고등학교를 위한 통합과학 내신 대비 전략을 설명을 드리게 된 고등교육 심윤보입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트별 내신 대비 전략,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내신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요, 먼저 우리가 중간고사를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될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요, 총 4가지 시험 범위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그리고 화학 파트가 좀 섞여 있는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즉 빅뱅 관련된 단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즉 별의 탄생과 진화 또는 죽음에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섞여 있는 원소의 주기율에 대한 역사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물리 파트가 좀 섞여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즉 물체의 운동과 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항들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명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생명 시스템 내에서 기본 단위, 즉 세포의 구조, 그리고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생체 촉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문항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내신 대비 전략을 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총 4개 파트 중에서 물리 파트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파트를 개념 공부를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개 파트 중에 물리 파트는 좀 심화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3가지 파트 같은 경우는,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출의 느낌을 봤을 때 개념 위주의 문항이 나올 거고요. 심화로 꼬은다거나 자유 해석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총 4가지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 파트별 예상 난이도와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먼저 빅뱅과 그리고 별의 탄생, 즉 빅뱅 파트와 그리고 이제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원소 주기율의 역사에 관련된 단원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매우 쉽습니다.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암기할 내용이 좀 많아요 하지만 키워드 위주로 또는 이제 타임라인 순서대로 외워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어렵다고 느끼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너뛰고 세포의 구조, 생체 촉매의 단원 같은 경우도 엄청 어렵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암기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엽록체라던가 아니면 미토콘드리아를 비교한다거나 생체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에는 과천 여자고등학교에서 가장 열정이 있는 선생님께서 맡은 파트가 지질시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즉 지구과학 1 내용과 지구과학 2 내용을 좀 섞어가지고 출제를 좀 하세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에 충실하되, 그리고 자료 해석도 좀 연습을 하되, 그리고 개념 위주의 암기를 좀 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린 1번, 3번, 4번 파트에 개념 확인 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 아마 우리 학생들이 암기만 잘해도 모두 맞출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내신 대비 전략 자체가 1번, 3번, 4번 파트를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무조건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1번과 3번과 4번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또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조건 다 맞춘다, 이렇게 다 맞추게 되면 아마 한 80점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출을 봐도 그렇고 재작년 기출도 봐도 그렇고 쉬운 문항도 있지만 좀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또는 공식을 활용하는 좀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끔씩 가끔씩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심화 요령까지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암기보다는 내가 물리가 너무 어렵다 해도 여기 네 가지 파트 중에 3가지를 연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 파트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고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요, 파트별 내신 대비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단원들이 나오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내신 대비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총 4가지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순서와 마찬가지로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빅뱅, 그리고 빅뱅, 즉 수소와 헬륨의 생성에 관련된 단원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빅뱅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내가 암기를 잘했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인 총 한 5개 정도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펙트럼, 두 번째로는 팽창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을 비교하는 문항, 그 다음에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하는 문항,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빅뱅 우주의 사건 순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빅뱅 후 3분, 38만 년 또는 빅뱅 우주의 증거에 관련된 키워드 문항이 등장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는요, 스펙트럼 관련된 파트고요. 우리 스펙트럼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또는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그리고 이 스펙트럼을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배우는 우주론에서 첫 번째로 싸우는 것들이 팽창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싸우는 내용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인데, 먼저 팽창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이 먼저 이렇게 싸우다가 이 팽창 우주론을 인정받고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싸우기 전에 이 두 우주론들은 전부 다 팽창 우주를 인정한다, 이런 사실을 까먹지 말고요. 그리고 사실 통합과학 내에서 이 팽창 우주론, 즉 팽창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허블 법칙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엄청 어렵게 다루시진 않아서, 학교에서 어렵게 다루지는 않으셔서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냥 누구 때문에, 어떤 증거 때문에 우리가 팽창 우주로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 내에서, 우리 과천여고에서 교과서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어떻게, 어떤 증거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문항을 비교하는 문항을 반드시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정상 우주론이고 어떤 게 빅뱅 우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싸웠을 때 누가 이겼는가, 바로 빅뱅 우주론이 이겼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암기를 해주시고, 특히 우주의 크기, 질량, 밀도에 관련 설명도 잘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면. 자, 세 번째로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데요. 우리가 물질은 먼저 쿼크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가 뭉치게 되면 이제 원자가 되고요. 원자들이 뭉치다 보면 물질이 된다. 이런 관련된 기본 입자 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조금 간단하게 다룬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떤 쿼크로 이루어져 있나, 이런 거 계산하는 법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다 보면 옆 쿼크, 다음 쿼크 계산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글쎄요, 한 두세 번 적어보면 다 맞출 수 있고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뒤에 나오는 빅뱅의 순서에서 어떤 입자들이 어떤 순서들을 만들었는지를 배우잖아요. 거기 내용에서 특히 원자핵과 원자는 같지 않다, 수소 원자핵과 수소는 다르다, 헬륨 원자핵과 헬륨 원자는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어렵진 않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로는요, 빅뱅 우주의 사건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원소들이, 어떤 물질들이, 어떤 입자들이 어떤 순서로 생겼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 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어떤 순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파트는 사실 학생들이 잘 맞춰요. 그렇죠? 이 순서 같은 경우 잘 외우는데, 이 순서 안에 어떤 부분에 어떤 키워드들이 달리는지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까먹어요. 특히 이제 숫자라던가, 그렇죠? 어떤 온도라던가, 어떤 시간, 몇 년 또는 이제 몇 분,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와 원자핵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빅뱅 파트에서 다섯 번째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가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총 우리가 빅뱅 파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뱅 후 3분, 그리고 38만 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빅뱅 우주의 증거에 대한 키워드 또는 증거에 대한 문항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3분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옵니다. 자, 우리 3분 같은 경우는 헬륨 원자핵이 생겼으면서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이라던가, 또는 수소 헬륨의 개수비 또는 질량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소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현재 우주가 3대 1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항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사실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의 초기 조건을 바꾸면서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을 바꿔주면서 출제하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과천여고에서는 이런 문항이 등장한 적이 없고요. 또 어렵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만약에 자기가 정말 좋은 등급을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 38만 원 관련된 키워드 또는 우주 배경 복사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울 때 숫자를 좀 집중해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38만 년 또는 3000K,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온도가 3K 됐다, 이런 부분도 잘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요.
사실 통합과학 내용에서는요, 에너지와 진동수와 그리고 이제 파장에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물리원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자기가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난 완벽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온도가 떨어질 때 왜 에너지가 감소하고, 에너지가 감소하면 왜 파장이 길어지는지도 설명해서 머릿속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우리가 조심해서 잘 암기하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마지막 키워드가 빅뱅 우주의 증거잖아요. 여기서의 키워드와 여기서의 키워드가 빅뱅 우주의 증거 같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을 절대 이제 숫자를 틀리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3000K인데 3000만 K, 또는 여기는 10억 K인데 10K,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숫자 장난치는 경우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보고, 내가 만약에 미리 틀렸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좀 대비를 해보시고,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할 때, 문제를 풀 때 지금 실수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 시험 한 달 전 또는 2주 전에 먼저 틀려보는 거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문항을 많이 풀어보고 좋은 타이밍에 좋은 문제를 틀려서 학교 시험 때는 틀리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봅시다.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또 다음 파트는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별의 탄생과 진화에서 우주, 지구, 사람의 구성 원소비, 그 다음에 원시별부터 수소핵융합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그리고 별의 일생, 주기활성, 태양과 태양보다 큰 질량의 별, 그리고 태양계 형성,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있겠습니다. 사실 키워드가 8개나 있어서 제일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사실 엄청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좀 이해를 요하는 곳은 원시별에서 수소핵융합을 하고 별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별이 탄생과 진화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책 읽듯이, 그쵸? 쭉 타임테이블 잡아보고 타임라인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을 끼워 맞춰서 이런 문장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자주 틀리는구나 라고 좀 기록을 해두시고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자료를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주, 그리고 지구, 사람의 구성 원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비율로 고정이 돼 있다.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수소, 헬륨,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철산, 규인데, 우리가 지각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가 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철을 빼고 산규 또는 산규, 알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사람 같은 경우는 산탄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은요, 산소, 탄소, 수소인데요. 근데 또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순서는 바로 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즉 원소와 물질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뒷부분에 우리가 생명 파트를 배우잖아요. 생명 파트에서 같이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면,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와 탄소와 수소다.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순서는 물과 단백질, 지방이다. 그리고 딱 하나만 꼴찌를 더 드리자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에너지원 또는 탄수화물은 단백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 중에 이런 원소들이 언제 생성되었는가, 우리가 앞에 배웠던 빅뱅과 별의 탄생 진화 중에서 언제 생겼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잘 외워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원시벌부터 수소핵융합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고, 온도와 함량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온도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제 수소핵융합에서 수소와 헬륨이 변하면서, 수소가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별의 일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별의 일생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별의 일생을 외워주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는 느낌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암기를 못해. 그러면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암기를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겠다. 뭐 10번을 적든 100번을 적든 암기를 하시고, 간단하게 암기를 한 다음에 문항을 많이 풀면서 키워드를 끼워 넣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태양과 태양보다 무거운 놈, 그 두 놈을 비교하는 문항이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념의 양은 정말 많은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최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좀 유기적으로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 또는 우리가 같이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또는 저에게 배운다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유기적으로 암기를 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유기적인 이해를 못해,
그냥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학교의 시험 문제가 어렵다면 암기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과천여고에서 시험이 막 자료 해석이라던가 심화 유형 또는 뭐 개념을 비틀진 않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쭉쭉쭉 암기해 주시고요. 뭐 실수하지 않게 문장을 많이 풀어보고 좋은 타이밍에 문제를 많이 틀려서 잘 고치고 시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태양계의 형성, 그리고 지교의 형성.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맨날 물어보는데, 사실 제일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는 그냥 암기하시고, 많이 문제 풀어보시고, 학생들이 대충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절대로 변형될 리가 없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지구과학 1 내용에서 좀 어려운 문항들이 많아요. 지구과학 1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문항들이 많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되실 가능성은 없고요. 좀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 주시고, 지구 형성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블랭크로 설명했을 때 우리가 잘 채울 수 있나 없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문항을 많이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좀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뭐 어렵지는 않고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물리량들, 예를 들면 질량과 반지름, 평균 밀도 이런 것들을 암기해 주시고 그냥 문제 몇 번 풀어보거나 내가 가려놓고 잘 외웠나 확인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4가지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이게 시험 범위에 나올 것 같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아마 진도가 좀 빠르셔가지고 조금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소 주기율의 역사, 그리고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문항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문항 정도 등장할 것 같아서 뭐 어렵진 않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해 주시고 개념을 잘 외웠나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한 자료들은요, 원소가 어떤 정의고 우리 주기율이 어떤 정의인가 요거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부에지, 그리고 데베라이너, 뭐 멘델레예프, 그리고 모즐리 또는 원자량과 원자번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서 2문제가 출제된다면 역사 순서를 좀 설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원자량과 원자번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멘델레예프와 모즐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주기율표를 사용하는지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가지 파트 중에 2번째 파트를 하게 되는데요. 2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단원이에요. 사실 이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학생들이 너무 하기 싫다. 그래서 저는 물리 버리고 다른 거 다 맞추면 안 되나요? 하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당연히 물리 파트 빼고는 다 맞춰야 돼요. 뭐 적어도 암기를 잘해서 80점을 맞춰놓고요. 내가 이 4가지 개념 중에서 한두 개라도 더 하고 가가지고 심화응용을 한두 개라도 더 풀고 가가지고 고득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무조건 해내야 되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력, 이론, 공식에 대해서 문항이 등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구상의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문제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너무 쉽거든요. 이건 개념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뉴턴 법칙이 등장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보니까 아마 1법칙만 등장할 것 같은데, 즉 관성 법칙이죠. 뉴턴 법칙도 우리가 특히 포물선 운동할 때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어렵죠. 포물선 운동을 해석하는 거. 우리가 X축으로 어떻게 움직였냐, Y축으로 얼마나 움직였냐,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높이는 얼마나 되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등속 운동과 등각도 운동 개념이 들어가요. 사실 중학교 때, 특히 중3 때 제대로 안 해놨다. 그럼 너무나 힘들겠지만 공식이라도 외워서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파트를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중력 이론과 공식에 대해서 문항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과서에서 정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대문자 M 소문자 M 이렇게 막 나오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다거나, 중력은 상호작용 힘이다, 뭐 작용 반작용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의 여러 가지 힘, 뭐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등등이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1번과 2번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뉴턴 법칙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는 내용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좀 유기적인 설명을 위해서 조금 미리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줬고요. 기본적으로 뉴턴 1법칙 같은 경우는 관성 법칙이고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포물선 운동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요, 절대 개념 암기가 아니고 머릿속에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공식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공식에서의 어떤 함수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숫자를 쏙 집어넣으면 어떤가 툭 튀어나오는지,
또는 어떤 문항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공식을 사용하고 또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지 맞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볼 수도 있고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이제 계산하는 문항이 아니고 응용해서 말로 풀어내는, 이때 어떨 거야? 누가 더 높이가 높아? 누가 더 오래 걸려? 이런 걸 물어보는 이런 개념, 심화 개념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놓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물리 파트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췄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물리 선생님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물리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꼭 연습해서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는요, 생명 시스템의 단위 그리고 화학 반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총 5가지 정도의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 시스템의 구성, 조직, 개체, 기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포 구조와 세포 소기관, 단백질 합성 이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암기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암기를 잘 안 하는 타입인데 막상 시험 때는 암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여기 파트를 미루지 말고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4가지 파트 중에 물리를 뺀 파트는 반드시 다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암기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꾸 실수해보시고 실수하는 부분 체크하면서 내가 시험 문제 때, 시험문을 풀 때 이런 부분을 실수할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시험 풀 때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겠구나 자꾸 체크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 그리고 선지식 두각성과 확산, 그리고 삼투, 그리고 마지막 생체 촉매 같은 경우는 문항 자체가 많이 등장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서 많이 나왔는데 시험 범위 특성상 앞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체 촉매에서는 카탈레이스에 대한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만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생명 시스템 구성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그리고 조직계, 기관계, 개체 이런 놈들이 등장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키워드 위주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 까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이다, 상호작용한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독립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스템은 독립적일 수가 없고요. 뭔가 어떤 그 요소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상호작용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세포의 구조와 세포 소관의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사실 암기할 게 너무 많죠. 사실 저도 너무 암기하기 싫고 가르치기 힘든 파트인데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해봐야 당신들이 외우지 않으면 틀린다. 내가 외워봐야 너네가 안 외우면 틀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학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신다, 또는 학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신다 해도 당신들이 안 외우면 무조건 틀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요. 빈칸을 뚫어서 풀든 문제를 100문제씩 풀면서 외우든 반드시 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는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 두 놈의 기능이 서로 상반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물질을 동화시킨다거나 이화시킨다거나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어때요? 이 단백질 합성 이동에 관여하는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이런 놈들이 우리가 공장에 비유하면 어떤 놈이 될까 또 암기를 해주시고, 너무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한 다음에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게 이 부분은 반드시 맞을 수 있게 좀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막의 구조, 선지식 투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기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포막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과 밖을 구분한다 이런 거 말고도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좀 선택적 투과성을 좀 더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확산과 삼투로 또 나뉘게 돼요. 확산에서도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삼투에서도 이렇게 물이 움직이다 돼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삼투도 사실 확산이거든요. 물이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인데, 그래도 외울 때 좀 따로따로 외워서 요것도 암기해 주시고 요것도 암기해 주시고 문항도 많이 풀어보시고, 특히나 이런 확산의 예시와 삼투의 예시, 특히 확산 같은 경우는 물질의 그냥 분자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로는요, 우리가 생체 촉매 또는 카탈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시험 범위에 이거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나올 내용이 이거 딱 시험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잘 외워서 가시고요. 특히 이 카탈레이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하고 가시고, 이 카탈레이스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한다,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가 나왔는데, 진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선생님 자료가 너무 좋아서
제가 뭐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되게 수능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수능에 연계된 문항들 너무 어렵진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문항들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하기도 쉽고 학생들을 예상하기도 쉬운데 사실 그런 문항들이 너무 좋은 문항들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화석의 종류,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어떤 조건일 때 이런 놈들이 만들어지는가. 두 번째로는 지질시대 구분, 연도와 비율을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질시대에 어떤 시대들이 있죠? 뭐 선캄브리아,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가 있는데 신생대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시대별 키워드를 암기해 주시고 어떤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뭐 대륙은 어떻게 뭉쳤다 어떻게 퍼졌는지 어떤 화석들이 있는지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를 잘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금 특이한데요. 이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통과에 잘 등장하지 않은 문항인데 수능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장과 오존층이 언제 생겼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생물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묻는 문항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출제할 것 같아서 꼭 잘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멸종 넣어놨죠. 우리가 어떤 대멸종이 있었고 우리가 추측하는 이런 것 때문에 멸종됐을 거라는 가설도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명단해랑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명단원과 똑같이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또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설명해 봐도 여러분 학생들이 진짜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 요약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총 4가지 파트에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빅뱅, 그리고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주기율의 역사 이런 문항들이 등장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4문제 5문항 문항이 나와 있고 여기 앞에 있는 건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 파트에서는 5문제 1문제 이렇게 해서 한 11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 파트, 즉 생명 파트 같은 경우는 4문제에서 5문항 정도 등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제가 키워드를 5개 정도 접어뒀죠? 거기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 같은 경우는 4문항에서 5문항.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 키워드에서 아마 5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요. 요렇게만 다 맞춰도 몇 문제예요? 5문제 이렇게 해서 몇 문제야? 20문제고 얘까지 21문제라고 하면 이렇게만 다 맞춰도 한 80점 정도는 나와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리를 뺀 모든 파트는 반드시 다 맞으셔야 돼요. 알았죠? 웬만하면 비트는 문제도 없을 거고 학생들이 무조건 공부만 맞출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역학적 시스템에서 개념이 총 3개가 있었는데 이제 3개밖에 안 적어놨지만 사실 3개보다 더 많습니다. 그 개념 안에서도 뭐 등속 운동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중력 공식 이런 문제들이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과천고, 과천여고 시험이 어렵진 않은데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어렵진 않은데 이 물리 파트에서는 뜬금없이 좀 어렵습니다. 한두 문제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심화된 유형도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체크해 두시고요. 이런 부분 다 정리를 해서 고득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강의가 좀 도움이 됐다면 잘 봤습니다.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험이 끝나고 제 강의에 좀 관심이 있다면 우리 보든교육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